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책 하나 또 대신 읽어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요, 미스터 나카모토입니다. 자, 우리 나카모토 그러면 누구 지칭하는지 이제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스스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칭했던 실존 인물인지 가상의 인물인지, 그리고 실제 자기 이름은 아닌 가명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긴 했는데요. 바로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바로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 나카모토는요, 어떤 책이냐 하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 맨션 이 채널 운영하면서 수많은 경제 관련한 책들, 국제 정세 관련한 책들, 그리고 투자 관련한 책들 중에서 저한테 막 여러 출판사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읽어보고 솔직히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일정 챕터는 대신 조금 읽어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책 내용에 대한 시사점도 같이 공유도 하고, 이런 코너 아닌 코너를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책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한 100권은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탐사 저널리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 수첩, 우리 사실 이런 거 어느 때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PD님들이 무슨 잠복 근무하는 것처럼 몰래카메라 비슷하게 어디 들고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도 하고, 또 여긴가 보다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서 다른 데도 가보고 하면서 진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또는 실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런 탐사 저널리즘 프로들, 진짜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 수첩이라든가 이런 프로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이 책으로 만든 탐사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뭐 아주 잘 알려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냈다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탐사 저널리즘 관점에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요, 마치 책을 읽지만 머릿속으로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면서 같이 따라가게 되냐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걸 가지면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동안 책 소개해 드리는 게 한 100권은 좀 안 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오 하면서 읽었던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이 탐사 저널리즘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요, 책의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 부분, 프롤로그 부분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가장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호주에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드디어 누군지 확인이 돼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는 저자의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는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라는 걸 흔적을 남긴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 장면, 그리고 실제 관련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면요, 앞부분에 훅을 딱 걸어놓고 그 과정까지 가는 여정을 오히려 과거로 회귀해서 거꾸로 보여주는 연출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책도 똑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직접 만나기 직전의 장면을 제일 먼저 프롤로그에 놓고,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인지 얘는 어떻게 확신한 거야? 이 궁금증을 가지면서 책의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끔 힘을 딱 구비해놨어요.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도 관련 분야 종사자이다 보니까, 전문가로 활동한 사람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토시는 누구로 추정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시나리오별로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약간의 엔트리 레벨에 가까운 책들은 잘 안 읽히거나 재미없어서 스킵하면서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다. 읽는 재미가 있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은 그러면 그냥 하나의 흥미진진하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그냥 그거 밝히기 위한, 그게 궁금한 사람이 읽으면 되는 책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의도 맨션은 단순히 뭐랄까요, 흥미 위주로 제가 채널을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제, 투자, 지정학 이런 부분의 시사점이나 나름대로 이런 거 아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책은 왜 추천한 거냐?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책들이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비트코인은 어떤 철학이 있냐 하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설파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잘 안 읽혀진다. 그리고 왠지 내가 직접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아유 그 구태연한 건 이제 보고도 싶지 않아요 라는 분들 모두 그런 책들의 외면을 받아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발명품이 결국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발명가의 철학과 발명가의 행보,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맥락, 이걸로 설명했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각각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무슨 썰이나 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치면서 그렇네, 실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알고리즘, 이런 어떤 금융 결제 시스템, 금융 생태계 이런 걸 만들어냈겠네, 이런 이해도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미스터 나카모토라는 책은요, 일단 앞권이 흥미진진한 책의 구성, 두 번째, 그리고 이 책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철학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맥락, 어떤 행보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밸류를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른 스토리와 다른 구성으로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장점만 가지고도 이 책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맥락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냥 사토시를 탐사 취재 형태로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의 철학이라든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소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구성 중에 하나를 바탕으로 그 대목을 설명드리면요, 한때 1980년대, 90년대 사이버펑크 문화가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이버펑크는 어떤 맥락이냐 하면요, 중앙정부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암호화된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사회문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우려들이 많이 표명됐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은 왜 있었냐 하면요, 1980년대, 90년대가 바로 뭡니까? 인터넷이, PC통신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화, 육성됐던 시기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메일이 아니라 우편으로 뭔가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상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가 오면 바로 이 공권력이 우리 메일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사생활을 그걸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같이 동시에 높아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대두됐던 게 사이버 펑크 기저였습니다. 쉽게 말해 사이버 펑크란 암호화된 기술을 통해서 제3자나,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공권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우리 웹,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 문화가 태동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대표적인 비트코인에 기반이 된 암호화 기술과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반감, 이런 것들이 같이 태동됐던 시점이 바로 사이버 펑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버 펑크 시절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
위기의식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제시했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요, 이 사이버펑크 시절의 그 전문가들이 바로 사토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련의 문제의식들, 일련의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버펑크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행적을 여러 가지 사토시의 흔적과 비교해서 이 사람이 사토시가 아닐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사토시이기가 힘들다라는 걸 하나씩 배제해가는 흐름으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체 맥락은 이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전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 추정될 수 있었던 인물 군집을 쭉 뽑습니다. 그리고 그 쭉 뽑은 다음에 사토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형질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문체라든가 단어라든가 어투들을 보면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출생지라든가 교육을 받았거나 실제 활동했던 지역이 영국이거나 호주거나 뭐 이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형질이고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완벽하게 미국식 영어 쓰잖아. 이 사람은 배제야. 이런 식으로 배제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토시는 실질적으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뭐 누군가를 해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업적으로 암호화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결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는 많은 철학적 대안 그리고 실질적인 알고리즘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아니다. 누가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씩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펑크 시절에는 이제 암호화가 총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천명하면서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에릭 휴즈라든가 티모시 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지향했던 바는 무엇이고 사토시로 추정됐던 사람들이 지향했던 바는 무엇이기 때문에 누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생하게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인 비트코인은 어떤 결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이해하면 될 수 있는지 바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요, 누구와의 인터뷰도 같이 수록되어 있냐 하면 1장입니다. It's him.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페이스X의 인턴 사원으로 일론 머스크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4일 굽타라는 직원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일 굽타는 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요.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4일 굽타와 이 책의 저자가 화상통화를 통해서 왜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화상통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쭉 해가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토시가 될 수 없는 맥락적인 이유들도 설명을 해줍니다. 자의적으로 용의선상에 누군가를 놓고 그 다음 하나하나를 배제해가는 형태로 책을 구성한 게 아니라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사토시 나카모토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전부 스케치해봤다. 전부 다 확인해봤다라는 맥락을 또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라고? 이런 약간 의구심,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까지도 언급을 해주면서 읽는 재미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장치를 책의 앞에 해놨다는 건 저도 집필하는 사람이고 대중서적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가끔은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 때문에 책이 체계적으로 집필돼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결을 자꾸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기승전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자가 독자들에게 줘야 되는 게 무엇이다?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재미를 주고 그걸 통해서 이 책을 사서 끝까지 어떤 지식을
끝에 있는 내용까지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의 구성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웨이다이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직접 인용한 비머니의 창안자입니다. 근데 이 비머니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근본적인 철학들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왔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버전업을 버전 1에서 버전 2, 버전 3로 가는 과정에서 비머니가 초기 버전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웨이다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아주 집중 분석을 하고요. 또 웨이다이의 특성도 공적인 석상에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인물입니다. 나카모토도 이쯤 되면 사실 제가 비트코인 만든 나카모토입니다 라고 나와가지고 책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강연 프로그램을 돌아다녔다면 이 사람 아마 억만장자 이상이 됐을 겁니다. 조만장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건 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바로 이 습성과 유사한 면도 많기 때문에 웨이다이에 대해서 직접 아주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실명 없는 닉네임으로만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중에 혹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확인해보는 장면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 비트코인이 냉동인간 움직임과도 관계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 책은 중간중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책은요. 비트코인 현상이라고 불리우면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단발적으로 보도됐던 것들, 투자 현상에서 촉발됐던 것들, 그리고 금융적으로 촉발됐던 여러 현상들. 이제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방위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나 AI 시대에 적지 않은 역할을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실제 우리가 가상자산 흐름에서 언급됐던 모든 요소들을 놓치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저자는요, 결국 나카모토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형질과 특성까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사토시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인지까지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했던 체크리스트들은요, 사토시가 했던 독특한 코딩 습관, 그리고 영국 연방식 영어 사용 습관, 그리고 암호학과 P2P 기반의 네트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는 전문가라는 거,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에는 비트코인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환경이 있었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은 채굴을 했던 사람이 이 사토시 아닙니까? 지금도 가장 고래 오브 고래 중에 하나가 사토시인데, 그런데 이 재산을 포기하고 실제 수도승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철학적, 심리적 이런 기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바탕으로 쭉 지금 체크리스트를 통해 모든 인물들을 용의선상에서 하나씩 배제해가는 모습을 합니다. 이 책의 챕터는요 49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 넘길 때마다 이 사람도 아니었네, 이 사람도 아니었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향했던 철학적 맥락이 비트코인의 이런 것들과 결부됐었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요걸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모처럼 저도 흥미진진한 추리소설 하나 읽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저도 이 책의 마무리는 이 책 뒷면에 써져 있는 이 문구로 마무리하는 게 이 책을 제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기막힌 솜씨로 풀어낸 논픽션 역작, 금융, 투자, 그리고 또 한 번에 가상자산의 큰 파도가 올 때 내가 비트코인을 놓쳐도 되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판단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흥미진진하게 이 책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